회사의 펀디멘털은 펀디멘털대로 잘 챙겨야 되고 거기다가 좋은 거버넌스를 갖추도록 노력을 하는 게 좋은 것이고 그런 회사가 진짜 초우량의 회사고 대한민국에는 불행히도 그런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심층 인터뷰 시작합니다. 올해 우리 증시 많이 초라합니다. 여기에 이제 정말 뭐 계엄령이라는 정치적 리스크까지 더해져서 우리 증시를 더 힘들게 하고 있는데 우리 증시 어떻게 하면 정말 근본적으로 좀 튼튼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 할 겁니다. 정말 그 증시를 편하게 쉽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시죠. 저희 3프로 시청자 여러분에게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에서 만나시는 이남우 교수님이 오늘은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 회장 자격으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업 거버넌스 포럼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텐데 그래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요. 저희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은 뭐 역사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이제 5년쯤 됐고요. 그러니까 2019년에 여의도에서 이제 한 20-30년씩 자산운용사를 운영하는 분들이 너무 이 투자를 하면서 억울함이 많고 그다음에 지배주주한테 이제 당한 경우가 많아서 네. 그런 것을 또 하소연하면 이거 개인들 투자가들이 자기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러는 네.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이제 정부나 국회가 좀 얘기를 안 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차제에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비영리 NGO를 만들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한국 자본시장의 가장 문제인 기업 거버넌스. 그러니까 저희는 지배구조라는 표현을 안 쓰고 거버넌스라는 네.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네. 지배구조는 약간 수직적인 개념, 네. 컨트롤의 개념이 있고 거버넌스라는 것은 좀 더 이렇게 그 아우르는 네. 수평적인 이제 그런 포괄적인 개념에서 이제 거버넌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2019년에 만들어져서 활동을 해오고 있고 지금은 이제 한 110명 정도의 회원인데 우리 한 명 사무국장 빼놓고는 다 자원봉사자예요. 볼런티어. 근데 네. 이제 저희가 자부심이 있는 것은 다 자기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이다. 그래서 한 60명 정도는 자산운용사, 독립자산운용사, 물론 이제 대형 자산운용사 사장도 들어와 계시지만 자산운용사를 창업했거나 현재 사장이거나 경영진인 분들이 한 60명 되고 이게 이제 거버넌스를 개선하다 보면 한국은 너무 거버넌스가 안 좋기 때문에 법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을 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되게 그 패션이 많은 열정적인 변호사분들이 한 35명, 40명 되세요.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5명에서 10분은 이제 학자. 서울대 경영대 김우진 교수도 계시고 학자분들하고 컨설턴트가 있어서 근데 저희가 올해 들어서 이제 존재감이 더 부각이 된 게 이제 밸류업을 하면서 저희가 주요 회사들이 발표할 때마다 이제 학점을 부여하면서 D 학점 받은 대기업들도 되게 많습니다. LG전자 같은 데 그레이드를 예, 주시는 제가 거예요? 뭐 학생들 학점은 D는 안 주는데 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워낙 엉망인 데가 많아서 LG는 D. 그러니까 뭐 LG전자의 경우 네. 이제 D를 받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뭐 두산 사태나 고려아연 사태가 났을 때 그다음에 최근에 상법 개정 관련돼서도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하게 꾸준히 전문가로서 법 제도의 개선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꾸준히 논평을 내밀고 그다음에 이제 세미나를 계속 개최를 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해외에서도 전문가를 우리가 모셔오고 그래서 저희가 하는 활동을 또 다행히 국내 언론들이 계속 많이 보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해외 뭐 파이낸셜 타임스, 블룸버그 같은 데도 저희를 가장 인용을 요즘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자본시장의 문제, 특히 거버넌스에 관해서는 저희가 늘 뭐 인터뷰를 하시겠네요. 뭐 저나 우리 이제 저희 부회장단 네, 아니면 네. 이제 저희 뭐 변호사나 이제 자산운용사 사장들 네. 그 대표이사들이 많이 인터뷰를 하면서 저희가 하여간 우리 주주들을 위해서 올바로 자본시장에 서야 된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로 거버넌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사의 주주와 회사의 그 경영진, 그다음에 회사의 이사회, 임직원들이 다 같은 배를 탄 것처럼 일체감을 느껴야 되거든요. 저희가 좀 얼라이먼트라는 네, 이제 네. 딱 그 조율을 한다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얼라이먼트를 만드는 게 이제 목적인데
우리나라는 지배주주가 본인의 그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 있어서 일반 주주들 그거는 우리 같은 개인 투자가 뭐 국민연금 외국인들이 피해를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금년에 뭐 전 세계 주가가 다 오르는데 대한민국만 주가가 빠졌습니다. 네, 근데 네. 그게 되게 이상하죠. 이제 그런 것을 좀 해결하려고 저희가 그런 모임을 하고 실제 저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돼 있고 되게 모든 것을 아주 투명하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네. 금년 들어서는 이 논평을 내거나 행사를 할 때 영어로 동시에 자료를 번역해서 해외에도 오, 많은 네. 그런 이제 회원들이 최근에 많이 가입을 하고 한국 자본시장의 문제를 외국 투자가들도 많이 그 공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세계적인 기업이 한국이 많은데 왜 자본시장은 너무 초라하지 않냐. 이제 그 부분이 거버넌스가 지배구조가 안 좋아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외국 투자가들도 국제금융시장에서도 많이 공감을 합니다. 예. LG전자는 왜 D 맞았대요? LG 화학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밸류업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고민을 전혀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너무 부실하고 네. 그 다음에 목표 제시한 것도 별로 큰 의미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그때 권하기는 다시 원점에서 다시 고민을 하십시오. 이제 그렇게. 예를 들자면요. LG전자. 그러니까 LG전자는 이제 가장 밸류업의 가장 핵심은 우리 회사의 그 자본 비용이 얼마인지 인정을 하는 건데 그게 뭐냐 하면 그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넣으면 요즘 한 2, 3% 금리를 네, 받잖아요. 네. 이건 법정으로 보장된 금리고 채권에 투자를 하면 만기까지 들고 가면 그 수익률이 확정이 됩니다. 네. 내가 뭐 4.5%의 회사채를 사면 4.5% 받는데 주식시장은 우리나라 많은 지배주주나 CEO는 상장됐으면 공짜로 생각을 해요. 네.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근데 그 지배주주나 CEO도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선 주가가 30% 빠지면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기대 수익은 한 1, 20%는 됐거든요. 당연하죠. 근데 그게 네.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면 주주의 돈을 쓰는 거고 투자를 한 사람은 나의 기대 수익률이 있어요. 그게 이제 재무이론에서는 계산도 되는데 한국은 배당 포함해서 그게 한 10%에서 한 12%쯤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운영을 할 때 배당 포함해서 한 10% 좀 넘는 수익을 주주한테 매년 그 제공하는 건 불가능하죠. 기업이라는 건 이익이 부침이 있으니까.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10% 이상의 수익을 내게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건 성장을 통해서도 하고 배당을 통해서도 하고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게 자본 비용을 인식하고 좀 우리 전문적인 표현으로는 자본 배치를 제대로 한다는 건데 네. 이제 그러한 거에 대한 아무런 인식이 LG전자가 없어서 네. 그래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인데 좀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마음 같았으면 F학점을 주고 싶었는데 제 D학점을 줬습니다. 올해 우리 정부가 진짜 밸류업 역대 기업 중에 증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는 정부가 있나 싶을 정도로 밸류업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성적표는 정말 초라하다 못해 뭐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거다가 이제 뭐 계엄령 이야기는 오늘 안 하겠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정말 뭐 참담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지금 밸류업 하겠다고 해서 삼성전자만 해도 그때 10조였나요? 자사주 소각이 10조였죠. 그렇죠. 현대차가 1조 가까이. 삼성 지금 따져보면 다 헛일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그룹은 아직 네. 그 공식적인 밸류업 정책을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룹 네. 전체로도 안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물론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 약간 지금은 이제 꼬리를 내린 그러니까 용두사미식으로 됐지만 네. 그래도 많은 기업들이 호응해서 지금 뭐 11월, 12월에 이사회를 거쳐서 발표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이 호응 안 한다는 것도 이제 넌센스인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워낙 주가가 빠지니까 10조 원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까지는 좋았지만 실제 자사주를 사면 회사에 돈이 들어가는데 그 회사에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주주의 돈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실제 소각을 해야지 그 주주한테 혜택이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각은 3조 원만 했고 7조 원은 나중에 천천히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시장은 되게 실망을 했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일부 또 투자가들은 이런 다른 또 꿍꿍이 속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지금 삼성의 문제는 주주 환원도 중요하지만 성장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 그 회장님들이나 CEO들, CFO들이 잘못 이해하는 게 밸류업을 하면 그것은 무조건 돈을 주주한테 다 돌려줘라. 근데 그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성장을 일단 먼저 해야 되거든요. 성장에 하려면 투자, 설비 투자도 필요하고, 왜냐하면 반도체 라인을 증성하거나 아니면 신약 개발을 하는 R&D, 아니면 다른 매력적인 기업이 있으면 이제 M&A를 해서 인수를 하잖아요. SK가 한동안 인수를 되게 많이 했죠. 그래서 설비 투자, R&D, M&A를 통해서 성장을 하고, 그러고도 돈이 남고 여력이 있으면 배당을 하고 주주한테 환원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CEO, CFO들은 많은 분들이 성장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을 안 하고 그냥 배당 우리 좀 늘리고 주주 환원하면 된다. 근데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밸류업에 대해서 거래소도 조금 설명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 기업들도 정확한 개념을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주 환원은 밸류업을 달성하는 수단과 방법이지 목표, 목적은 절대로 아니다. 이제 그 점을 명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거랑 좀 다릅니다. 우리 기업들이 성장은 잘하는데 미래를 위해서 뭐 돈을 좀 뭉칫돈을 모아놓고 이런 건 잘하는데 번 돈을 주주들에게 환원은 잘 안 된다. 그래서 주가가 안 오른다 했는데 지금 회장님 말씀은 조금 결이 다르네요. 그죠? 그러니까 주주 환원에 대한 인식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야 된다는 부담을 느끼고, 특히 우리나라 금융 지주사들, KB를 필두로 뭐 신한 이런 데들이 성장은 은행이 둔화가 됐지만 많은 돈을 투명하게 주주들한테 돌려주겠다. 왜냐하면 주주는 회사의 주인이니까. 근데 최근에 우리 뭐 한국은행에서도 내년 2026년 실질 경제 성장률을 2% 밑으로 하향 조정했듯이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실질 기준으로 2%도 채 안 됩니다. 얼마 전만 해도 3%, 4%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매크로 관점에 있어도 경제가 성장을 못하고 있고, 실제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장기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 증가율을 보면 연 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 3%씩 이익 성장을 했고, 그 정도만큼 3%만큼 주가는 오르지 않았어요. 그 정도밖에. 그래서 배당 수익률 2%를 더하면 5%.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내가 한국 시장에 평균적으로 투자를 했으면 2%의 배당 수익을 거뒀고, 주가는 평균적으로 3% 올라서 5%면 뭐 채권 금리랑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실제 주주가, 투자가가 시장에 돈을 넣었을 때는 10% 이상의 수익을 기대를 하는데, 그것에 반도 안 되는 리턴을, 수익을 만들어 주니까 이제 한국 시장을 떠나고 미국으로 이제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매달 뭐 2, 3조씩 그 요즘 자금을 이동한다는 게 이제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주 환원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성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그러니까 실제 외국 투자가들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10조 원을 주주 환원을 하는 건 좋지만, 환원을 한다면 다 그 돈을 일단 소각을 하는 게 당연히 기본이고, 오히려 그렇게 어중중하게 그 주식을 사고 소각을 안 하려면 2조 원을 딱 띄어서, 삼성이 요즘 인재가 이탈을 한다는데 2조 원을 갖고 수백 명의 인재를 전 세계에서 월급을 주고 보너스를 주는데 쓰면 더 삼성이 성장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지금 삼성전자의 경영진과 이사회가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재용 회장님도 그런 생각에 대해서 고민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총체적인 위기이자 난국인 게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의사결정, 리더십의 문제가 이제 지금 삼성전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LG전자도 D 학점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냥 그것도 이제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을 위해서 어떤 이런 뭐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계획서 같은 것을 제대로 좀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안 되고 있다, 이런 뜻이군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저희 포럼은 KB금융, 그다음에 메리츠금융 같은 데는 A 플러스 학점을 줬어요. 그러니까 금융 뭐 주가도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융 지주사들은 뭐 1년 넘게 아주 진지하게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이제 모르는 거는 또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이사회에서 공부를 하고 고민을 해서 진짜 제대로 된,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도 이 정도면 거의 뭐 완벽한 계획을 갖고 있네, 실행만 잘하면 돼, 이제 그런 정도의 그 아주 뛰어난 그 A 등급의 이제 그런 그
밸류업 계획을 발표를 했고 또 네. 잘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지주사들은 상당히 우수하고 그다음에 뭐 대기업 중에서도 이제 SK의 중간 지주사인 SK 스퀘어 같은 데는 또 상당히 좋은 그 밸류업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하여간 뭐 잘하는데 못하는 데는 차이가 많이 나고 실제 금년에 뭐 주가에서 이미 그것은 명암이 가려졌고 그다음에 앞으로 내년 후년에도 밸류업을 열심히 하는 데랑 아닌 데랑은 차이가 네. 많이 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밸류업과 뭐 완전히 같은 구조는 아니지만 오늘 이제 우리가 지배구조, 그러니까 지배구조라는 표현 안 쓰신다 했으니까 그 거버넌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 상법 개정안도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건데 정말 쉽게 상법 개정안이 기본적으로 이제 법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데 좀 쉽게 설명을 부탁드릴 건데 예를 들어 그러면 지금 이제 KB 이야기하셨으니까 상대적으로 주가가 기업의 어떤 외형에 비해서 안 좋은 뭐 저 LG 화학이라고 치면 굉장히 이게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거버넌스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입증이나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거버넌스를 엉터리로 했기 때문에 이사회가 엉터리로 운영됐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났고 정말 KB는 정말 잘 운영됐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주가가 진짜로 올랐다 이걸 좀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회사의 펀디멘털과 거버넌스는 이제 두 개가 결합이 되면 완전히 금상첨화가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애플 같은 데가 대표적인 겁니다. 회사의 펀디멘털은 뛰어나고 20억 개의 애플 기기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쓰는 유저가 있고 그것이 생태계가 돼서 꾸준한 이익이 내는 그런 엄청난 그 대단한 회사가 펀디멘털이고 네. 그 다음에 거버넌스는 이제 팀 쿡 CEO가 2012년에 취임하고 나서 지난 한 12년 동안 매우 주주 친화적인 회사로 회사가 바뀌어서 회사 순이익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으로 씁니다. 네. 그것을 10년 동안 계속 어마어마하죠. 해왔고 네. 그것을 이제 주도하는 게 물론 초창기에는 이제 팀쿡이 그 일부 헤지 펀드들의 뭐 나쁘게 얘기하면 괴롭힘 아니면 가정교사를 받아서 회사는 주주를 위해서 내가 경영을 해야 되는 것을 이제 깨우쳤고 이사회가 이제 지금은 그것을 이제 드라이브를 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펀디멘털이 좋고 그 거버넌스가 아주 뛰어나면 회사가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애플 같은 데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주가 수익 배수 퍼로 하면 30배가 넘어요. 네. 삼성전자는 지금 퍼가 뭐 10배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명암이 갈리는 거죠. 하지만 펀디멘털이 안 좋은데 거버넌스만 좋다 그래서 그 회사는 주가가 좋을 수는 없어요. 네. 네. 근데 회사가 괜찮은 회사였는데 거버넌스가 안 좋으면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투명하지가 않고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걸 안 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LG화학 같은 경우가 이제 그랬습니다. LG화학이 그 구 패밀리들의 지시를 받아서 그 모든 주주가 실제 다 반대를 했어요. 국민연금도 반대를 했는데 배터리 사업부를 떼어내서 이제 분할을 해서 상장시켜서 실제 그 이후로 지난 4년 동안 LG화학은 주가가 7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알맹이 사업부를 떼었으니까요. 그렇죠. 알맹이 사업부를 네. 띄웠고 주주들은 이제 신뢰를 잃어서 이제 다시 LG화학이 과거로 돌아가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 회사는 어차피 상장이 돼 있으면 높은 주가를 그러니까 이익도 많이 내고 높은 주가를 유지하고 밸류에이션 주가 수준을 높게 유지하는 게 그러니까 아파트를 치면 평당 5천만 원짜리보다 평당 1억짜리가 8천만 원이 더 좋은 아파트 아닙니까? 네. 되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 밸류에이션의 개념인데 그것을 등한시하고 시장의 신뢰를 한번 저버리면 다시 투자가들이 특히 이제 한국은 네. 워낙 그동안 대형 사고를 많이 쳐서 뭐 LG화학도 그렇고 오리온도 그렇고 금년에 들어서는 뭐 두산, 고려, 아연 뭐 그냥 네. 뭐 그런데 최고 경영자나 사장님들 제가 최근에 만나면 상법 개정이 될 것 같아서 빨리 해치워야 된다고 그런 말을 진짜 하십니다. 네, 사석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마인드, 그러니까 일반 주주의 돈을 갖고 내가 회사에 목적하는 어떻게 보면 지배주주의 그 선물을 드리는 그런 잘못된 그 생각을 하는 경영자들이 여전히 있어서 이제 거버넌스가 안 좋은데 하여간 그러면 시장의 그 신뢰를 저버리기 때문에
그 종업원들의 사기도 안 좋고요. 왜냐하면 종업원들이 뭐 회사 주식을 들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그 정도는 심하지 않고 네. 그다음에 회사 주가가 높고 기업 가치가 높으면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소외가 되니까 여러 가지 피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회사가 필요할 때 증자를 할 때도 높은 주가이면 훨씬 적은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내가 그 조달을 할 수 있는데 주가가 낮으면 훨씬 주식을 많이 발행해야 되고 그러면 약간 이것도 기술적인 표현이지만 기존 주주들의 몫이 희석화가 되는 네, 나의 네. 파이가 줄어드는 이제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회사의 펀디멘털은 펀디멘털대로 잘 챙겨야 되고 거기다가 좋은 거버넌스를 갖추도록 노력을 하는 게 좋은 것이고 그런 회사가 진짜 초우량의 회사고 대한민국에는 불행히도 그런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고려아연만 해도 펀더멘털은 정말 굉장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뭐 되게 아주 그런데 되게 진짜 최고의 뛰어난 그 그러니까요. 재련 네. 비철금속 회사죠. 네, 그런데 이제 저 경영권을 둘러싸고 뭐 진짜 이런 난리가 없는데 만약에 그러면 정말 상법이 개정돼서 거버넌스가 고려아연이라는 회사의 거버넌스가 선진국 수준이었다면 지금의 이 상황은 불가능한 겁니까? 일단은 선진국의 거버넌스를 갖췄다면 가장 이 회사 의사결정 체계의 가장 최상단에 있는 게 이사회입니다. 물론 네. 그 위에는 주주가 있죠.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니까 거기 주주에는 이제 회사를 창업한 지배주주도 있고 외국 투자가도 있고 국민연금도 있고 기관 투자가도 있고 우리 같은 일반 개인 투자가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의 주주는 회사 경영을 직접 못 하잖아요. 우리는 다 일상생활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회사 이사회에서 나를 대변해줄 이사를 뽑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사는 그래서 주주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회가 성립이 되면 원칙적으로는 경영진을 뽑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부분 이사회가 그 회사의 CEO를 선임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영화 보면 이사회들 뭐 한 8명 앉았다가 그냥 너 나가 하면 그렇죠. 뭐 you are fired. 네. 그러면 네. 이제 CEO가 진짜 해고가 되는데 올해도 최근에 보면 스타벅스 같은데 CEO가 즉 1년 만에 해고가 그랬죠. 되고 그랬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 이제 이사회에서 CEO를 선임도 하고 평가도 하고 보상도 하고 좀 전에 저희 얘기한 것처럼 못하면 이제 해고도 합니다. 되게. 그래서 이사회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이제 고려아연의 이사회는 거의 대부분 최인봉 회장이 뽑은 자기 편의 이사예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교수, 변호사, 사회적으로 저명한 분들이지만 우리나라 사회 이사들은 독립적이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비굴하기도 한데 눈도장을 회장님, CEO랑 잘 찍어서 한 번 더 하고 싶은 마음에 그러니까 그게 되게 강하거든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원래 독립된 이사회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판단을 했으면 애당초 작년에 고려아연이 6천억 넘는 돈을 사모펀드에 일방적으로 투자한 것도 막았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6천억이 넘는 다른 또 투자를 미국에 어디다 했는데 거기는 거의 상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조 이상 넘는 돈이 이상하게 사용이 됐는데 그것을 막았을 거예요, 일단.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금년에 여러 가지 파행적인 의사결정을 고려아연이 했을 때 제동을 걸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그러니까 지배주주가 창업자나 그 2세, 3세가 엉뚱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일들은 미국에도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이사회에서 제동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태가 이제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발생이 되더라도 야구로 치면 1회, 2회에서 다 중단이 되죠. 그리고 이제 주주들의 비난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뭐 주주들이 이사회를 성원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지배주주가 그런 파행적인 의사결정을 못하게 최소한 논쟁거리라도 되겠군요. 당연하죠. 네. 예.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다 찬성만 하는 회사의 안건에 대해서 찬성만 하는 그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이사회가 작동을 안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 포럼도 그렇고 많은 우리 국민들 전 세계 투자가들 심지어 연초에는 윤 대통령도 그랬고 여당도 그렇고 정부도 상법 개정을 하겠다고 그런 게 지금은
이사가 회사만 위해서 충실하게 돼 있어요. 되게 이상한 겁니다, 되게. 회사라는 건 실제 실체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선진국에서는 이제 제가 어제 그제 그 OECD 거버넌스 국제회의를 그 필리핀 마닐라에서 다녀왔는데 OECD의 그 정관 그 기업 거버넌스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는 회사와 그러니까 동시에 주주를 위해서 충실해야 되고 그게 이사의 책임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옛날에 이제 상법을 개정하고 그러면서 기업들의 압력이 들어가서 주주를 뺐어요. 그래서 이사는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만 있어서 실제 이사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냐 하면 확실히 이것은 일반 주주들이 물을 먹는 안건인데 사회이사들이 회사가 그냥 안건을 주면 읽고 그냥 찬성을 합니다. 토론도 안 하고 어떤 분들은 읽지도 않고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네. 회사와 주주를 위해서 충실해야 되는 의무가 들어가면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지니까 주주가 그렇군요. 나에 네, 대해서 네. 소송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그 하여간 우리나라 상법 382조의 3을 보면 이사는 회사에 대한 충실의 의무만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후진국일 때는 이사회가 유명무실했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잖아요, 되게. 그럼 우리나라 이제 상법도 이제 뭐 일부 상법학자들은 이게 뭐 법 체계를 건드리는 게 뭐 안 좋다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어린이가 성인이 되고 후진국이 선진국이 됐으면 그것에 맞는 주주들을 보호해주는 상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래서 연초에 대통령, 여당, 정부도 그런 걸 지지를 했다가 최근에 갑자기 꼬리를 내리고 돌아섰죠. 지금은 오히려 이제 야당의 민주당이 국장 살리기 타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계엄 사태 때문에 약간은 조금 이제 네. 몇 주 뒤로는 미뤄진 상태입니다. 근데 저희는 상당히 단독으로라도 처리를 하겠다고 이제 그러죠. 예.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지 아니면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경제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기사가 워낙 많이 쏟아져 나와서 광고주에 이제 기획된 네, 그런 재계라든지 그렇죠. 뭐 정확하게는 대기업 오너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 쓰고 있다는 게 반대로 입증이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기자들이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그 상법 개정하면 큰일 난다라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 걸 보고 있는데 그분들 늘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근데 그 예를 들어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거기에 이제 한 줄 더 들어가는 게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해서인데 선진국 보면 그렇게 꼭 적혀 있는 건 아니야. 잘 운용하면 되지. 이렇게들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말씀인데 미국은 그 판례로 모든 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네. 미국 기업의 99.9%는 그리고 회사 정관이나 그 가이드라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사는 그 영어로 duty of loyalty라고 그러는데 충실의 의무가 회사와 for the company and shareholders라고 다 명확하게 우리가 아는 모든 기업은 다 돼 있고 네. 특히 일본 같은 데도 그게 이제 법으로 제시가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러니까 인간이 숨을 쉬듯이 회사가 경영을 하면 회사의 주인인 주주를 위해서 이사가 일하는 건 그냥 상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주주나 투자자 보호가 안 돼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고가 많이 터진 거고 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시장의 수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게 경제단체가 스폰서를 하는 교수님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제 토론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기고를 많이 하시는데 계엄령이 터지고 나선 그런 분들 다 없어졌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본인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이제 토론을 하려고 저는 그래서 며칠 전에 KBS에서 하는데 토론에 간데 네. 그 뭐 경희대 모 교수님 한 분만 토론이 나오고 다른 분들은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기회주의제라고 생각해요. 상황이 그러면 나를 스폰서해주면 주장을 하고
상황 뭐 본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사회 충실의 의무가 도입이 필요 없다면 계속 지금도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요즘 완전히 다 없어졌습니다. 신문에 보면 갑자기 기사들이 사라지고 토론을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토론조차 할 수. 조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도 제가 지금 회장님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3%를 보는 정말 이 적극적인 투자자들도 사실은 실시간 댓글을 보면 굉장히 자조적이에요. 자조적. 금투세보다도 여러 이게 가장 근본적인 거죠. 네. 되게.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예를 들어 금투세만 보면 그 옳고 그름을 떠나서 금투세 폐지에 정말 국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그 금투세에 대한 주장을 냈단 말이죠. 상법 개정은 제가 볼 때 훨씬 더 중요한 우리 그 거버넌스에 대한 뼈대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투자자들이 별 관심도 없고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조금 이제 이야기는 어려운데 네. 그러니까 뭐 내가 부동산을 사면 나의 재산권이 있고 네. 법적으로 내가 보호를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회사의 주주가 돼서 주인이 됐으면 나를 보호해 줘야 되는데 회사가 이사회가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최소한 뭐 몇 개 주요 대학들의 그 상법학자분들은 원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일부 반대하는 경제단체나 네. 일부 법학자 몇 분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이사회 충실의 의무에 회사에 주주가 이미 녹아 있다. 그래서 따로 명기를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도 이제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금년에 들어서 고려아연 사태, 두산 사태를 보면 두산 사태는 뭐냐 하면 두산그룹의 가장 알짜배기인 두산밥켓에 대해서 지배주주의 직간접 지분율이 14%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영진인 사장, 저는 이제 머슴이라고 부르는 머슴이 네. 회장님한테 선물을 드려서 갑자기 어느 날 지분이 42%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소액주주, 외국인 주주 돈을 뺏어가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짐으로써 최근에 좀 주요 대학들의 법학자분들이 다 돌아섰습니다. 이거가 저는 우리나라는 안 되겠다. 따로 명기를 안 하면 네. 너무 이게 악용이 되고 이게 자본시장이 더 망가져서 이게 너무 폐해가 많으니까 따로 회사와 주주를 따로 명기해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그 최근에 많은 학자들이 돌아서서 네. 심지어 좀 이 법학자분들은 좀 보수적이세요. 그러니까 법체계 바꾸는 걸 되게 싫어하시는데 이제 그러한 변화가 최근에 있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의 이제 그러한 상법 개정 발의 네. 그런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연결이 된다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잘 됐으면 좋겠고 국제금융사회에서도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한국이란 나라는 공항에 가면 삼성, LG 텔레비전이 제일 최고 텔레비가 있고 네. 삼성이 세계에서 제일 최고의 핸드폰 만들고 현대차가 요즘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자동차 이렇게 세계적인 제조업체가 있는데 왜 그러한 회사가 자본시장에 상장이 되면 투자가 수익으로 연결이 안 되냐. 이제 그 괴리가 디스커넥트가 되는 게 주주 보호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사회의 문제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개선을 하면 우리나라 시장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국제금융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의 지금 거버넌스의 업그레이드, 상법 개정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고 이제 저도 OECD에서 이번에 화요일날 수요일날 초대를 해서 이제 회의에 참여를 했던 네. 것도 이제 그런 그 관점에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본시장이 살아야지 경제가 살고 네. 그래가지고 피가 도는 거니까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성장이 다시 돌이키는데 일부 지배주주 몇십 명, 몇백 명을 위해서 정부나 여당, 대통령이 꼬리를 내리고 반기를 든다는 것은 저는 우리나라 자본시장 1,400만, 1,500만 투자가에 대해서 완전히 이거는 진짜 몹쓸 짓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회장님 제가 알기로 이제 크고 작은 회사의 그 이사로도 일하셨거나 일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이사회에 들어가서 중요하고 뭐 작은 결정이나 큰 결정을 할 때 이사회 분위기는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가서 그냥 땅땅땅 치고 나온다. 실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그러니까 회사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예, 그러니까 최근에는 많이 좋아진 회사들도 많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어디 금융지주사 꽤 높은 분하고 이제 점심을 했는데 네. 그런 데나 아니면 이제
최소한 지배주주가 좀 없는 데들은 되게 제대로 하려고 이사회가 운영이 돼요. 그래서 네. 이제 안건을 제대로 올리고 한 일주일 전에 공유를 하고 사전 설명회도 하고 대기업 중에서는 SK가 이제 한 4년 전에 최태원 회장이 이사회 중심의 경영을 하시오 그래갖고 네. 이사회가 좀 활발합니다. 물론 이제 SK그룹이 어려워지면서 이사회가 조금 무력화가 또 최근엔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룹에서 일방적으로 막 사장들 배치하고 그래서 이제 일부 사회이사들이 좀 반대를 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하여간 그러한 시도가 있었다는 것은 없는 것보다는 되게 좋죠. 네. 그래서 상당히 그 진전이 있는 의미가 있는 회사들도 있고 그런 데들은 거의 다 밸류업 계획을 아주 잘 발표를 한답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대기업은 여전히 30년 전하고 똑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대표적인데 수출하는 기업인데 13명인가 14명의 사회이사가 100% 한국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삼성전자와 경쟁하는 TSMC는 10명의 사회이사 중에 7분이 외국분이세요. 물론 외국인이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물론이지만, 네. 전 세계에서 경쟁을 하면 그 분야의 완전히 글로벌 기업 아닙니까? 최고의 네. 전문가를 모셔와서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사회이사를 구한다면 전 세계에 누구를 못 구하겠습니까? 네. 물론 뭐 적정한 보상을 해야 되겠지만 정말 최고의 석학도 그래서 모셔올 수 있을 거고. 삼성뿐만 아니라 뭐 LG 뭐 대부분 우리나라 대기업 그냥 중견기업도 여전히 그냥 지배주주나 최고 경영자의 입맛에 맞는 학연, 지연, 혈연 아니면 뭐 동네 친구 이런 사람들. 하지만 최소한 객관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그러한 뭐 학자, 고위 관료, 뭐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 뭐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은 보통 한 회사에서 2번 그 선임을 될 수 있는데 한 번 하면 다시 하고 싶어서 그 모든 안건을 그냥 무조건 그 도장을 찍습니다. 이제 그게 되게 안타깝고 조금이라도 이제 변화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2020년에 상법 개정이 되면서 자산 규모가 2조 원이 넘는 대기업들은 최소한 한 명의 사회이사는 감사위원이 되는 사회이사는 3% 룰이라는 것이 큰 투자가들을 이제 그 이해관계로 모아서 네. 가령 지배주주들. 30% 지배주주가 30%를 들고 있으면 그게 뭐 형제가 들고 있고 재단이 들고 있어도 3%로 캡을 한도를 씌웁니다. 그러면 네. 이제 일반 투자가나 펀드들이 독립적인 사회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회이사들이 한 명이라도 들어가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반대도 할 수 있고 토론도 할 수 있고 물론 한 명이 반대를 한다고 안건이 기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다수결의로 하니까 하지만 한 명이라도 감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회사가 좀 더 객관적으로 좀 건전한 쪽으로 투명하게 이제 간다. 근데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회사들이 반대한다는 건 얼마만큼 그동안 투명하지 않게 나쁘게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회사를 위해서도 좋은 건데. 좋은 결정 나오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그렇죠. 네, 예. 어떻게 특정 대주주의 한 사람의 어떤 오너 일가의 결정이 항상 맞겠습니까? 그죠? 또는 그것이 전체 주주의 이익이 아닌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그런 결정이 나온다면 반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참 우리처럼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이 발전한 나라에서 이게 안 되니 이제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을 했는데 성장의 동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이것을 다시 살리려면 네. 진짜 지배 구조를 잘 갖춰서 제대로 올바른 데 투자하고 이상한 짓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너무 우리나라 지금 현 단계에서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3% 룰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예를 들어 회장님 지분이 6%, 회장님 동생 뭐 그러니까 우호 지분이 뭐 4%, 또 계열사 뭐 지분이 한 뭐 7%, 한 합치면 뭐 10몇 프로 되는데 이거 다 쳐봤자 3%밖에 안 쳐준다. 그러니까 그 한 명의 그러니까 이제 네. 다른 이사를 뽑을 땐 그 뭐 17%가 그대로 적용이 네. 한 한 명 뽑을 명의 때는 경우에는 그 투표할 때는 그 네. 3%의 그 한 캡이 씌워져서 네. 그 17%가 3%가 돼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펀드들이 네. 국내 뭐 자산운용사나 외국의 펀드들이 어떤 한 좋은 독립이사를 추천해서 선임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죠.
한 명 사회이사는 뽑을 수 있네요. 그죠? 그렇죠. 실제 이런 일들이 조금이라도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까? 주총할 때? 실제 뭐 SM 경우가 네. 그러니까 저희 포럼 회원이기도 한 그 이창환 대표가 이제 설립한 온라인 파트너스가 SM의 경우에 이제 이수만 그 총괄 프로듀서가 좀 네. 그 편법을 많이 그때 동원을 했었잖아요. 뭐 그 그랬죠. 네. 개인 사업자로 이제 뭐 회사의 매출액을 많이 뽑아오고 뭐 우리가 이제 터널링이라고 하는 네, 얘기 네. 그런 거를 많이 했는데 그때 그 3% 룰을 적용을 해서 그 많은 투자가들이 외국 투자가 국내 투자가들이 이창환 대표의 그런 아이디어에 그 동참을 해서 실제 이수만 씨가 선임한 그 사회이사들이 선임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독립적인 이사회로 탈바꿈을 해서 네. 그래서 단 한 나름대로 명이 들어갔지만 그러고 나서 그 이사회를 새로 다 그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 초에 SM 그 사회이사 선임위원이었어요. 저랑 그 당시에 회사 사장님하고 고대의 이제 모 교수, 그러니까 조 교수님이라는 이제 저랑 네, 세 네. 사람이 우리 사회이사를 한 6-7명을 새로 완전히 선임을 해서 나름 독립적인 이사회를 지금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SM 뭐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이제 안 해보고 나서 그 말씀은 하면 지금 제도로도 어느 정도는 된다. 네네. 네. 근데 이제 그 경우에는 거기 이제 오너의 의지가 좀 들어가야겠죠. 근데 이제 그 경우에는 이수만 씨가 불법적인 요소가 워낙 많았고 많은 본인 빼놓고 나머지 주주들이 다 반기를 들어서 그 이사회가 완전히 개편이 됐었던 거고 네. 그렇게 심한 경우가 아니면 뭐 한두 명 정도는 독립적인 사회이사를 선임을 해도 회사는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 포럼은 기본적으로 그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그 패밀리 비즈니스 가족 기업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자동차 같이 정의선 회장 같이 3세지만 경영 능력이 있고 좋은 성과를 보이고 본인이 네. 하는 걸 되게 인조이하면 계속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소질도 없고 왜냐하면 손흥민이 공을 잘 찬다고 아들하고 손자들이 공을 잘 찰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을까? 네. 무조건 2세, 3세라고 경영을 강제적으로 해서 회사를 망가뜨리는. 그러니까 이제 롯데 같은 데가 지금 그렇죠. 우리가 롯데가 뭐 그 금융 위기를 겪는다 그러지만 롯데 지주, 롯데 케미컬, 그 다음에 롯데 쇼핑의 지난 10년 주가를 뽑으면 평균 70% 빠졌습니다. 네. 엄청난 채무만 생기고 주가는 폭락하고 시총은 빠지고 그게 신동빈 회장 책임이죠. 근데 본인은 아버지가 일군 사업을 망가뜨렸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자기 아들은 또 지금 부사장으로 승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그룹이 안 좋은 길로 걸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물론 뭐 3세가 더 잘할 수 있지만 검증이 안 됐으니까. 천스톱 구조죠. 예, 네. 그래서 검증이 되고 잘하고 능력이 되면 가족 경영을 계속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본인들은 이제 주주로서 빠지고 배당을 받으면서 전문 경영인한테 위임을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자본주의가 좀 발전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낸 그 상법 개정안에는 그 3% 룰로 뽑을 수 있는 사회이사를 한 명인데 두 명까지 지금 한 명에서 늘리자. 한 명 정도 그게 더 들어있다면서요? 네, 추가하자는 거죠. 네. 예. 그래도 예를 들어 보통 이사회라는 게 뭐 5명, 10명 됩니까? 평균은 한 8명에서 10명쯤 10명 됩니다. 정도. 예. 어쨌든 2명이 설령 법안이 통과돼서 사회이사 2명이 돼서 2명이 조금 싫은 소리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좀 강하게 반대도 하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지배주주의 우호적인 이사회를 이렇게 뭐 어떤 결정을 반대하거나 이러긴 예, 쉽지는 그러니까 뭐 않겠네요. 10명 이사회 중에 네. 2명의 독립이사가 들어가서 네. 어떤 안건이 일반 주주한테 이것은 피해를 준다. 네. 그래서 반대를 해도 다수결이기 때문에 사내이사랑 사회이사 나머지 회사의 우호적인 사내이사가 다 찬성을 하면 8대2가 돼서 그 통과가 됩니다. 이제 하지만 반대를 하면 이제 그게 기록이 남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이사회 의사록을 다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이 남고 나중에 진짜 그 의사결정이 잘못된 의사결정이었으면 뭐 주주들이 그 열람을 청구할 수도 있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죠. 아주 잘못된 네, 거였으면. 네, 그래서 여전히 뭐 1명, 2명이 들어갔다고 회사의 완전히 그 뭐 방향을 바꾸고 모든 안건을 물론요. 네. 뭐 번복시키고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소수의
그 독립적인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제 그 정도로 그 생각하시면 질문을 왜 드렸냐면 또 상법 개정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근데 이제 취지는 이해하지만 적군이 뭐 투기 세력의 어떤 펀드에 그 굉장히 공격적인 펀드에 적군이 우리 이사회에 한 명 딱 들어와 있으면 기업이 경영권을 뭐 하는데 굉장히 침해가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좋은 뜻으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한 2조 원 정도는 지금 뭐 거대한 투자를 위해서 남겨놔야 되는데 야 이거 다 배당해버리자 이렇게 하면 그 기업이 근본적으로 약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거든요. 그 주장이 2020년 9월 가을에 국내 경제지와 일간지에 그 일면을 다 장식을 했습니다. 네, 네. 그때 경제단체들하고 그 경제단체 측근인 교수들이 그런 주장을 했어요. 3% 룰이 그 당시에 이제 도입되는 상법 개정이었는데 도입이 되면 적군이 우리 이사회에 침투한다. 그래서 정보를 빼나간다. 근데 네. 4년 동안 그런 건이 한 건도 없었죠. 네. 단 한 건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단체의 주장들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 이번에 상법 개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때를 쓰는 건데 저는 이분들의 주장이 진짜 모르고 그런 주장을 한다면 무지한 거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알고 그러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피노키오 같이. 그러니까 너무 나쁜 사람이야.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30년 넘게 국제금융, 뭐 홍콩, 싱가포르에서 활동하고 전 세계 큰 펀드는 다 저희 고객이었는데 국내에 들어와 있는 주요 투자가들 우리가 보통 아는 노르웨이 국보펀드, 싱가포르 투자청, 뭐 캐피털, 뭐 피델리티 이런 데는 전 세계에서 한 번도 공격적으로 사회이사를 선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한 번도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마치 있을 것처럼 시나리오를 짜서 언론에 퍼뜨려서 그게 사실인 것처럼 하는데 지난 4년 동안 적군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적군이 이사회에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 상법 네. 개정도 마치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하는데 아주 자연스러운 세계적인 그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 그것을 그렇게 저항하는 게 얼마만큼 이사회가 그동안 파행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거를 오히려 증명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제도를 보완하고 개정해서 그 이사회에 소액주주나 다른 주주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사가 한 명 또 나아가서 개정돼서 2명만 들어간다 해도 상당히 나아진다.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이제 기업들도 이제 대관하면서 이제 기업들이 그렇죠. 이익을 위해서 법 개정을 이렇게 하는데 뭐 법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데 이제 쉽게 말해 로비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로비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 상임위 안에서 여성 의원들이 한두 번 계시면 이게 한국의 그 전통적인 그 로비가 탁 막힌다는 거예요. 다른 상임위 의원들이 한 8분 있는데 한두 분 초선 여성 의원분들이 계시면 이게 한국 국회의원분들은 이제 무슨 고등학교 나오셔서 또 누구 알고 누구 다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텔레비 앞에서 싸우다가 이제 끝나고 나면 서로 이제 술 한잔 하자고 가요. 어느 순간 그렇죠. 이게 딱 가는 그러는데 그 상임이라는 것이 이제 다수결로 할 텐데 의원님들 뭐 한두 번 그런 분들이 반대한다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다른 그 왜 안 될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른 의원님들이 눈치가 보이지 짝짝꿍 하려고 해도 이 말씀을 그러니까 들었거든요. 이사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포럼이 4년 전부터 이대 경영대랑 여성 전문 사회이사 과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한 300명을 배출을 해서 그중에 한 20명이 사회이사가 되셨는데 네. 여성이 개인이 남성보다 우월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100% 10명 중에 10명이 다 남성인 이사회보다는 한두 명의 여성분이 최소한 5명. 지금은 이제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성별로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총 자산 규모가 2조 원이 넘는 대기업은 동성으로 이사회를 구성 못 한다. 그러면 이제 다 기존의 남성이었으니까 하도 남성이라 한두 세상에 명 그런 여성이 조항이 들어오니까 여성이 들어오시면 네. 좀 더 꼼꼼하게 질문을 하고 네. 이렇게 집단 사고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왜냐하면 항상 그렇게 또 여성분들은 이사회에 들어올 정도 여성분들은 상당히 나름대로 뭐 전문가로서 입지가 네, 굳은 네. 분이니까 그래서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좀 더 토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다양성 측면에 있어서 여성 사회이사를 한두 명은 두는 거 좋고요. 네. 마찬가지 논리로 한국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는 수출업체가 많은데
현대차 빼놓고는 거의 우리나라 이사회는 100%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심지어 일본이 최근에 거버넌스 개혁을 하면서 자본시장이 엄청 지금 발달하고 그것이 촉매가 돼서 일본 경제가 좀 살아나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 대표 기업의 한 3분의 1은 최소한 한 명의 외국 사회 이사를 둡니다. 그래서 한국같이 전관예우 뭐 아니면 이제 전직 고위 공무원을 뽑는 것보다는 우리 업계에서 해외에서 되게 유능한 은퇴한 경영자 이런 네, 분들을 네. 모셔와요. 왜냐하면 네. 전문 지식이 있고 인사이트이 있고 그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못 보는 다른 시각을 얼마나 제공을 스펙트럼이 해주잖아요. 넓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네. TSMC가 진짜 잘하는 게 TSMC가 실제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10년 전에는 반이었는데 네. 지금은 4배가 됐습니다. 8배 차이가 나는 거죠. 네. TSMC는 뭐 세계 유수 기업의 회장, 전임 CEO, 현직 CEO 아니면 MIT대 총장 이런 분들을 사회이사로 해서 잔소리 많이 하겠죠. 하지만 그 잔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AI에 대응을 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고 그러는데 삼성전자는 다 100% 한국 사람, 그것도 문과 출신 중심으로 해서 저는 삼성이 최근에 많이 뒤처진 거의 이유도 우리 거버넌스 전문가들은 이사회, 후진적인 이사회, 이게 이제 바꿔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고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되게. 네. 게다가 문과 출신 저도 문과 출신이지만 파고 와닿습니다. 예. 그만큼 전문성이 없다는 말을 우회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상법 개정안 중에 이제 말씀 연결하다 보니까 이제 뭡니까 이사회 주주의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 처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항상 논란의 핵심에 있는 그 부분 이야기하셨고 3% 룰 저희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그밖에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제도적인 거 이번에 이런 게 좀 고쳐져야 한다.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크게 보면 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제가 이번에 OEC에서도 뭐 상법 개정 막 복잡하고 테크니컬하니까 잘 모르겠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내가 돈을 투자를 해서 이 회사의 주인이 됐으면 나를 주주로서 보호해달라는 거거든요. 그건 전 네, 세계에서 네. 다 보호를 되니까. 근데 한국만 지금 안 된다는 건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 상법 개정도 보면 될 것 같고 다른 것들 얘기되는 건 좀 전에 우리 진행자님 말씀하신 이제 3% 룰에 한 명 더 사회이사를 네. 선임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집중 투표제라는 네, 네. 게 있어요. 그것도 하고는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집중 투표제가 네. 우리나라는 원래 이제 시행된 지 한참 된 제도 아닌가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네. 회사가 이제 정관에 그게 그 집중 투표자가 다 들어 있었는데 네. 대부분의 대기업, 대부분의 회사는 상장이 되면서 그거를 배제하라고 그 로펌이나 이제 증권사가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다 배제를 했는데 귀찮게 그런 거 하지 마. 예. 그러니까 여전히 집중 투표제가 있는 데들은 그나마 거버넌스가 좀 괜찮은 네. 뭐 우리 금융지주사들은 여전히 갖고 있고 그다음에 공기업에서 이제 바뀐 그러한 회사들도 갖고 포스코 있고 이런데. 예. 그리고 이제 대기업 중에서는 SK그룹에서 SK텔레콤과 네. SK 스퀘어가 여전히 집중 투표제를. 집중 투표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내가 그 의결권을 행사할 때 내가 이제 10% 지분이 있으면 5명의 사회이사를 선임할 때 나는 각각의 5명에 대해서 10%밖에 내가 그 의결권을 행사를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요. 네, 지배주주랑 당연하죠. 우군이 네. 한 40, 50% 들고 있으면 나는 한 명도 사회이사를 선임을 못 합니다. 근데 집중투표제는 그게 일반적인 우리 그 이사 선임의 방식이고 집중투표제는 내가 5명의 이사에 대해서 10%씩 행사할 거를 모아서 50%를 한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거예요. 뭐 속된 말로 몰빵을 네. 하니까 최소한 한 명의 사회이사는 독립적인 사람을 뽑을 수 있는데 소액주주나 펀드들끼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그럼 싹 모아서 저 사람에게 몰빵하자. 그런데 오늘 뭐 3명의 이사를 뽑는다면 하는데 그 3명 이사 걸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거군요. 한꺼번에 한 명한테 몰아주는 거예요. 근데 네.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정상은 아니지만 네. 세계에서 요즘 가장 권위 있는 아시아 기업 거버넌스 협회라고 있어요. 저희랑도 같이 일을 하고 홍콩에 있는 독립단체고 그 후원사는 전 세계의 유수 국부펀드, 연기금, 기관 투자가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도 한국은 운동장이 너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집중투표제를 하시오. 네. 권고를 예외적으로 우리가 한국은 추천을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지배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는 네. 심지어 국민연금이나 다른 기관 투자가들도 거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정도로 일방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이제 집중투표제를 해서 한 명이라도 사회이사를 뽑아라.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SK나 뭐 쉽게 말해서 이제 아까 좀 좋게 말씀하셨지만 오너 없는 회사들은 그나마 좀 시행이 되고 있다. 네, 이거 좀 잘 하게끔 하려면 법을 좀 고쳐야 됩니까? 뭘 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민주당이 얘기를 한 상법 개정과 이제 아울러서 고치고 싶은 한 두세 가지 중에 하나가 네. 집중투표제를 이제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도입해라.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회사는 네. 해라 이제 그런 건입니다. 그래서 네. 이것도 뭐 기업들의 저항이 상당히 클 것인데 워낙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오죽하면 국제적으로 가장 그 공인받는 단체가 네. 한국은 예외적으로 집중투표제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해외 투자자분들도 많이 만나시는 기회가 있으실 텐데. 그러니까 뭐 많이 찾아옵니다. 되게. 네. 그 사람들하고 하다못해 뭐 진짜 뭐 맥주를 한잔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진짜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한국의 이 거버넌스 상법 우리 그것 때문에 저 회사 못 들어가요. 저거 좀 안 고친답니까? 이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합니까? 그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제 큰 그림에 있어서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그들이? 알죠. 저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전 세계에 다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 다음에 100년 이상 투자를 한 회사들이 많으니까 많은 경험과 노하우와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어서 네. 왜 한국의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그 패밀리 중심의 그 정부와 이제 같이 손을 잡고 고속 성장을 했던 그런 모델이 되게 주요해서 여기까지 대한민국이 와서 네. 우리 1인당 GDP가 35,000달러인데 여기서는 이 그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작동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장이 멈췄는데 이제는 좀 더 민주적인 되게 모든 주주를 공평하게 대하는 그런 식의 그 민주적인 그러한 자본시장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이제 외국 사람들도 그걸 얘기하고 이번에 이제 연초에 밸류업을 대통령이 얘기하고 이제 네. 그 정부가 발표를 했을 때 2, 3월 달에 저는 상당히 이번엔 진짜 변하나 보다. 저도 이제 저희 포럼도 되게 성명서도 내고 글도 열심히 썼는데 한국에 30년 오래 투자한 그 베테랑들이 있어요. 저랑도 네, 요즘 네. 접촉을 하면 그 사람들이 한국 와서 저랑 겨울에 봄에 만나서 이번에도 나는 그동안 너무 많이 여러 번 한국 정부한테 속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실패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지나고 보면 그 사람 얘기가 맞았죠. 물론 밸류업을 제대로 하는 KB, 신한 뭐 이런 그 다음에 뭐 현대차도 어느 정도 하는 그러니까 일부 예외적인 기업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정부의 밸류업의 그 컨트롤 타워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흐지부지 되고 거래소도 중심을 못 잡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을 30년 이상 투자한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한국은 이러한 약속을 안 지킨다. 그러니까 이제 신뢰가 깨진다는 게 되게 무섭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저는 주가가 많이 빠져서 뭐 지금 이제 우리 코스피 기준으로 한 2,500, 삼성전자가 한 뭐 지금 5만 원 중반대인데 그 신뢰를 깬다는 게 가장 무서운데 이번에 신뢰를 회복을 못하면 외국 자본들은 계속 이탈할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싸다고 많이 빠졌다고 네. 추천을 하는 거는 되게 너무 단순하고 나이브한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은 한국에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한국에서 돈을 못 벌었어요. 기회비용만 있고 네. 그것은 정부와 기업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고 이제는 성장도 못하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외국 자본이 진짜 그동안 금년에 판 거는 조금 빙산의 일각을 판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지분이 한 4, 5% 줄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삼성전자 지분율이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갑자기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네. 되게 생각 못한 그런 뭐 자본시장의 충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짜 정신 차리고 그 양심적으로 성실하게 신뢰를 주는 그런 정책을 하고 기업도 경영을 해야 됩니다. 되게. 저희가 시간은 다 됐는데 끝으로 우리 정말 그 증시에 있는 분들한테 가슴 아픈 말이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런 말 아니에요, 그죠?
못 나가고 있는 사람 물려서 못 나간다. 미국 증시로 가고 싶은데 물려서 못 나간다. 이렇게들 말하는데 그분들이 회장님한테 제일 하고 싶은 질문은 이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법 개정하고 잘 고치면 우리 코스피 올라요? 라는 질문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거기 답 마무리로 듣고 마치겠습니다. 상법 개정이나 기타 거버넌스 개선 대책은 저항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재벌은 전 세계에도 유례 없이 엄청난 권한과 힘을 행사해왔고 지금도 마지막에 한 달 전에 금융위원장, 감독원장, 부총리가 그 상법 개정에 대해서 유턴을 한 것은 기업들의 엄청난 로비 힘이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 저는 이번에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미리 베팅을 하고 주식을 사기보다는 실제 적극적으로 성원을 해주시고 상법 개정에 대해서 지지하는 목소리를 지금 이제 댓글 다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네. 그런 목소리를 내주시고 상법 개정이 된 다음에 투자를 해도 늦지 않다. 상법 개정이 되면 외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주가가 뭐 코스피가 얼마 올라간다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밸류에이션 주가 수준의 레벨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그 상법 개정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옷의 첫 물론요. 단추를 네, 끼는 네. 거고 기업들이 질적으로 변하고 이사들의 퀄리티가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건 좀 다른 문제지만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최소한 첫 단추를 끼면 옷을 똑바로 입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의 이남우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